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금요일을 여기 계신 방청객분들과 함께 보내게 됐는데요. 오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특히 2022년의 마지막 오픈 뉴스룸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씩 소개를 좀 해보고 싶어요. 서울교육대 오케스트라 에듀필하모니에서 9분이 와주셨다고 하는데 어디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이올린을 직접 들고 나오셨네요. 네, 소개를 해주실까요? 혹시 연주해 주실 건가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서울교육대학교 에듀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음악과 악기를 사랑하는 예비교사 학부생들이 모인 단체인데요. 연 1회의 정기 연주회를 가지고 있고 교육 기여를 위한 다양한 음악교육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분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2022년에 공연 이미 하신 거죠? 네, 올해 12월에 공연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미래의 선생님들이신데 지금 오케스트라 하면서 연주도 하고 공연도 매년 하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바이올린은 이제 나는 이걸 치는 사람이야, 켜는 사람이야 할 건 아니고 보여주시려고 온 거죠? 직접 연주를. 예. 네, 보여주시죠. 소리가 잘 들어가야지. 네,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TBC 로고송을 한번 예. 저희 로고송을 고맙습니다. 네. 들리시죠? 와, 와, 우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드려요. 저기 김 PD가 네. 크게 박수를 치고 감동해가지고 저희는 사실 사무실에서 너무 자주 듣는 음악인데 이렇게 들으니까 네, 이렇게 완전 색다른데요. 수준급으로 이거 녹음해서 저희가 써도 되겠는데요? 네, 유튜브로 저희가 할 때 알겠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3남매를 둔 가족 5분께서도 와주셨어요. 어디 계실까요? 네. 예. 누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뒤에 앉아 계시네요. 네. 일어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성수동에서 온 3남매 가족입니다. 큰 따님이신가요? 네. 잠시만요. 동생들이 근데 고개를 다 숙이고 쑥스러워요. 예, 약간 크게 해주시면 네, 말씀해 주세요. 5명이 좀 아버님이시고 어머님이시고 큰 따님이고요. 몇 아들- 학년이신가요 혹시? 큰 따님분하고 우리 3남매 몇 예. 학년이에요? 저 고1이요. 고1이에요. 네. 그 옆에 동생은 신승우님? 다 이름을 적어주셨네요. 예. 네. 신승우님도 몇 학년인가요? 초등학교 5학년. 그래요. 많이 커서 더 큰 줄 알았는데 아버님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연말에 아들 딸과 함께 색다른 경험을 해서 사실 뉴스 스테이션에 이렇게 와서 하기도 쉽진 색다른 경험이잖아요. 예. 너무 색다른 경험이어서 가족들하고 한번 와 보고 싶었습니다. 예. 일단 의견도 많이 주시고 우리 이제 큰 따님은 되게 씩씩하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게. 그렇죠. TV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해주고 있고 나중에 동생분도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손들고 오면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그리고 다음은 한국대학생멘토연합회 교육봉사 동아리에서도 와주셨어요. 어디 계실까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많이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육봉사 연합동아리 한국대학생 멘토연합입니다. 저희는 현재 지금 8명 이외에 전국 각지에서 대학생 200명이 구성이 된 동아리이고요. 저희 동아리는 전국의 진로 지역 교육센터와 함께 협력하여 중고등학생들에게 진로 교육을 도와주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진로 교육을 도와줘요. 네. 저희의 전공 소개와 더불어서 공부법 소개까지 같이 해주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와, 알겠습니다. 예. 멘토 연합회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러게요. 오늘 그 교육해주시는 분들께서 많이 와주셨네요. 앞과 뒤를 꽉 채워주셨는데 이따 또 많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익대학교 경영학교의 하이브레인 팀에서 와주셨네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멋진 신세계님. 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경영학회 하이브레인에서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각자 이렇게 발표도 하고 좋아하는 이제 경제 경영 활동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네. 분과를 나눠서 회계나 재무 같은 것들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경영에 관심이 많다고 하시면은 뭐 나중에 사업을 다들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그런 분도 계시고 실제로 그건 사실 너무 거창한 그런 거고. 것보다는 너무 거창해요? 이제 저는 회계나 혹시 재무 쪽 진양철 회장 같은 분이 나올 수도 있죠. 아, 그중에서. 어제 진 회장을 인터뷰하시더니 예, 역시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를 한 게 있죠. 예,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사실은 저희가 오전 회의 때 오늘은 뭘 가지고 얘기하지 오픈 뉴스룸에서 이걸 다양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2022년의 마지막 금요일 오픈 뉴스룸이기 때문에 그냥 22년을 다시 보자. 그래서 일단 여기는 저희가 제작진이 임으로 뽑은 10대 뉴스입니다. 뻔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16강도 있고요. 네. 뭐 오징어 거리두기 게임도 풀린 있고. 것도 있고 오징어 게임도 있고 카카오톡. 예, 하지만 안타까운 뭐 있어서는 안 될 참사도 있었죠. 네. 예, 저희가 일단 뽑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들도 내가 볼 때 2022년에 나는 이 사건이 제일 좋았든지 또는 슬펐든지 뭐가 와닿았다. 네. 기억에 또는 남는다. 예, 또는 이 여기엔 안 올라와 있지만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한 얘기를 하고 싶다. 네. 이 건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있으실까요? 먼저 소개해 주실 분? 네. 예, 감사합니다. 멋진 신세계님. 저는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른 거를 좀 놀랍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도 이제 한국은행이 작년부터 좀 꾸준히 올려와서 그나마 조금 충격을 좀 덜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이제 급하게 올리느라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금리 사실 실생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게 미국의 금리 인상이고 역시 우리나라 같이 따라서 인상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대출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고 기업들도 이제 채권을 발행할 때 높은 금리로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서 내년에 조금 난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그럼. 하이브레인. 맞아요. 경영학도답게. 이 네, 하이브레인이 높은 뇌인가요? 안녕 뇌인가요? 이제 그런 의미로 또 지으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만들진 않았어가지고 아, 예. 대대로 일단 30년 중의적 정도 의미로. 됐어요. 네. 높은 뇌야 안녕 뭐 이런 느낌이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이제 홍익이 이제 HI 아, 이렇게 예. 해서 그런 것도 H. 있습니다. 네. 네. 홍익 비즈니스 리서치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각 이제 예쁜 글자만 따온 거죠. 알겠습니다. 역시 그래서 이쪽으로 인사 담당자분들께서 보시면 그 많이 하이브레인 아, 그러게요. 하이브레인입니다. 기억하시군요. 굉장히 네. 뇌가 하이한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분 혹시 예. 보통 앞줄에 앉으면 잘 시키기 때문에 말로리님 아까 저기 이걸 하셨으니까 그래도 물어볼게요. 바이올린 말러리아님. 말로리아님. 예. 아무래도 저는 이태원 참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이날에도 연주를 했었는데요. 아, 근데 그때 연주회 오신 관객분 중에 한 분이 원래 이태원을 매년 가셨대요. 그 할로윈에. 네. 근데 저희 연주를 보러 오셔서 안 가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이태원 참사가 제가 됐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제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들도 이 참사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예. 생각에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참사 이후에 제가 지하철을 자주 타는데 평소에는 거의 숨이 막힐 정도로 그 퇴근 시간대에 예. 사람이 굉장히 몰렸었는데 이태원 참사 이후에는 그래도 거리를 좀 두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시민의식도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실 정말 후진적인 참사가 나왔죠. 그 뒤에도 좀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 옆에 신난 머피치님, 머피치인가요? 어피치. 네. 어피치 혹시 모르시나요? 어피치입니다. 저는 7.4 남북 공동성명 이유는 잘 모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2022년을 다시 보기를 하면서 오징어 게임이 등장하는 거에 좀 되게 놀랐는데요. 제 기억상 오징어 게임은 작년에 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2022년까지 화제성을 들고 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초등교사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생 실습을 나가 보면 분명 오징어 게임은 뭐
연령 제한이 있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초등학생들이 알고 있고 또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벌칙이 죽어요라고 대답을 할 정도로 선정적인 내용들이 많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나 해서 오징어 게임을 저는 이슈로 꼽게 되었습니다. 네. 또 아이들이 이제 가르치게 될 거니까 그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주셨네요. 예. 그러게요. 그 어피치하니까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들 겪으셨을 텐데 혹시 카톡 전에 그러니까 약간 카카오톡이 먹통이 됐을 때 오히려 좀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다는 분들도 계시기도 했고 물론 불편하긴 했지만 좀 어떠셨나요? 소개를 해주실 만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예. 저기 딸기 토끼님께서 예. 한 말씀 좀 해주시고 카카오톡 혹시 많이 카카오톡 불편- 쓰셨죠? 안 쓰시는 건 아니죠? 어쨌든 뭐 보상 차원에서 4,800만 이용자에게 이모티콘 3종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중에 2종은 유통기한이 석 달입니다. 예. 정보를 전달해드렸고요. 예. 저는 카카오톡 먹통을 하면 뭔가 불편했던 기억이 일단은 먼저 떠오르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이제 메신저 기능을 이용할 때 이제 팀으로 뭔가 과제를 같이 하거나 할 때 카카오톡을 이용을 했는데 그날 먹통이 되는 바람에 그 소통이 잘 안 돼서 문자로 단체 채팅방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카카오톡으로만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었는데 아 문자로도 만들 수 있구나를 그때 깨달았었고 제가 실제로는 카카오 지하철이라든지 카카오 버스 같은 교통수단으로도 많이 이용을 했는데 그날 갑자기 안 돼서 버스나 지하철을 알아보는데 뭔가 시간이 더 오래 걸렸고 해서 카카오라는 시장이 생각보다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었습니다. 맞아요. 좀 무섭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하나가 멈췄다고 해서 우리 삶 전반이 다 같이 멈추는 시간들이었으니까. 저는 사실 뭐 이렇게 할 때 카카오톡이나 이게 자꾸 먹통이 되면 내가 바빠서 찾을 일은 일도 없다. 마음을 편하게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는 괜찮은데 어떤 하나의 서비스가 독점을 하게 되면 이런 또 폐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다른 의견 혹시 뭐 카톡 말고도 다른 의견 주시고. 오, 관련해서 아 예. 네. 저는 이제 그날 교육 연수를 갔다가 해외 교육 연수를 갔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날이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이제 데리러 와주신다고 예. 공항으로 데리러 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카카오톡으로 이제 연락을 해야 됐었어요. 왜냐면 로밍을 했던 상태여서. 근데 카톡이 갑자기 먹통이 되면서 부모님이 연락이 안 되셔서 공항에서 한 3시간 정도 노숙을 하다가 연락이 안 돼서 네. 공항 버스를 타고 결국 집에 왔고 부모님이 이제 제가 오신 줄 알고 공항으로 가시다가 이게 길이 엇갈렸다가 나중에 이제 행인분의 전화기를 빌려서 어머. 전화를 해서 네, 제가 집에 왔다는 걸 알려줬었습니다. 예. 여기서 한 가지 느낀 게 네, 빌려서 전화를 했잖아요. 네. 부모님 전화번호를 저장 안 했어도 알고 계시는군요. 그거 부모님 전화번호 알고 그러게요. 있어요. 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잠깐만. 아니 제 딸은 저희 번호를 모르는 것 같아서. 에이, 분명히 알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나만 나빴어. 예. 또 다른 의견은 뭐 이렇게 예. 혹시 다른 거? 네. 저는 거리두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20년도에 학교를 다시 입학을 해가지고 그때 코로나가 더 흥행을 했잖아요. 예. 저는 이제 대학교에 입학해서 뭐 다양한 학생회 활동도 하고 과대 활동도 해서 이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행사도 전면 온라인으로 바뀌고 이제 수업도 비대면으로 하게 돼서 정말 좀 힘든 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022년도에 거리두기가 완전 해제되기도 하고 이제 23년도 들어서는 마스크도 완전 해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더 많은 기대가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것들도 기억에 남지만 올해의 이제 10대 뉴스 중에서 골라보자면 그래도 마스크 거리두기 완전 해제가 좀 앞으로 있어서에도 많은 기대를 끌게 하는 주제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진짜 코로나가 너무 지긋지긋하게 이어지고 있어서. 예. 지긋지긋 표현이 되게
와닿게. 감정이 실려 있는. 또 지금 중국에서 하도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예. 사실 코로나가 나온 뒤에 우리 삶이 많이 바뀌었고 실제 제일 큰 건 이제 확진이 되고 나중에 위중증이 돼서 사망한 일부 분들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고요. 네. 저도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네, 예. 맞아요.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을 또 저희 아드님이 아까 신승 땡님 이따가 10분 뒤에 시킬 거니까 네, 미리 생각하고 준비 있어요. 시간을. 나의 2022년 TV에 나가는 거니까 생각하고 있어요. 긴장했죠? 한 10분은 좀 그렇고 5분 정도 뒤에 낄게요. 대신 아버님께서도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예, 2022년. 아버님은 지금 하셔도 돼요. 예. 저는 월드컵 16강 진출. 아, 역시. 예. 정말 그 보면서 그 손흥민 선수가 황희찬 선수한테 패스 줄 때 정말 희열을 느끼면서 너무 감동적이어서 서로 이제 집안에서 같이 껴안고 울고 난리 부르스를 친 게 정말 기억에 납니다. 맞아요. 예. 약간 힘들었던 한 해 동안 선물 같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조규성 같은 선수도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기쁨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환희와 기쁨을 주니까 맞아요. 너무 예. 연말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강팀들을 이기고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건데 선수들이 해내는 걸 보면서 우리도 힘을 얻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네. 예. 뭐 알겠습니다. 예. 아드님은 이제 4분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혹시 다른 분께서 뒤에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네. 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음. 전쟁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는데,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전쟁 이후에 저는 이제 차를 몰고 이제 특히 경유차를 몰고 있습니다. 근데 경유값이 1,200원, 300원대에서 갑자기 2,000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이제 저는 맞이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대학생이고 차를 몰고 있다 보니까 기름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많이 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보고는 전쟁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파급 효과가 엄청 크구나라는 걸 몸소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사실은 해외의 전쟁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물론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해외에서 너무나 많은 목숨들이 또 그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도 그런 부분이 더 크지만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게 또 네. 있었죠. 예. 또 의견을 아까 손 드신 분. 우기님. 네. 저는 이제 많은 것들 중에서 저도 제일 인상 깊었던 건 거리두기 완전 해제된 건데 저는 사실 이제 군복무가 끝나고 복학을 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져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그 다음에 활동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또 거기서 혼란도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저희 단체인 한국대학생 멘토연합 또한 이제 멘토링이 중간에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도 많았어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이제 거리두기가 완전 해제되고 나서는 이제 멘토링도 좀 활발해지고 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축구나 야구 보러 가는 걸 좋아하는데 예. 가서 육성 응원을 지르면서 응원할 수 있으니까 정말로 이제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2년 동안 그 예전에는 사실 당연했던 일상이잖아요. 근데 그 2년을 겪으면서 이 당연했던 것도 어쩌면은 소중하게 느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걸 또 깨닫게 되면서 저는 거리두기 완전 해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그 제가 방금 눈빛을 봤는데 우리 신승우님께서 준비가 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떤 게 기억에 남았어요 이번 한 해 동안? 우리 승훈 학생은 월드컵 16강 진출한 게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부전자전으로. 네. 왜냐하면은 제가 원래 축구를 좋아하는데 네. 그 브라질이랑 친선 경기랑 봤는데 16강에 절대 못 올라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처음에는 잘했는데 가나전 때는 져가지고 못 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겨가지고 예. 16강에 경우의 수로 올라와가지고 오. 생각보다 기억이 남았어. 아버지랑 같이 축구를 보셨어요? 다 봤어요. 다 같이 치킨 그렇습니다. 먹으면서 봤어요? 아니요. 치킨은 못 먹었고. 아버지가 치킨은 안 사주셨어요? 먼저 먹었대요.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랑 가끔 뭐 학교 운동장 같은 데서 축구도 하고 그래요? 아니요. 혹시 아버지가 했으면 싶은 게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제가 계속 그걸 물어볼게요. 네. 혹시 아버지가 용돈도 자주 주세요? 그 결승전에서 은바페가 골 넣으면은 제가 은바페를 좋아하거든요. 네. 은바페가 골 넣으면은 10,000원, 한 골당 10,000원씩 준다 했는데 두 개는 페널티킥이어가지고 5,000원씩만 준다고 해서 2만 원밖에 안 받았어요. 페널티킥이어서. 아버지 혹시 반박하실 게 있으시면. 예. 원래 둘만의 얘기여가지고 예. 엄마랑 누나들은 모르는 얘기거든요. 아, 여기서 그래요? 주는 거는. 예. 근데 여기서 얘기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옆에 누나는 나는 왜? 라는 느낌으로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보기 좋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네. 네, 저는 저기 칠판에는 없지만 최근 이제 한국이 마약 청정국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가 최근에 많이 들어왔었고 최근 보도에서 청소년들의 뭐 펜타닐 마약과 관련한 문제나 유명 연예인, 래퍼 또는 일반인들의 마약 문제가 굉장히 불거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덧붙이고 싶은 점은 마약이 과연 사회적인 문제인지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가 동시에 작용을 해서 생기는 문제인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약을 했을 때 그게 단순히 범죄가 아니라 마약을 질병으로서 취급했을 때 마약 문제 해결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게요. 예. 정말 사실 지금 뭐 저희 사회부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많이 퍼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일단 뭐 장관이 전쟁하듯이 잡겠다고는 하긴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네. 외국 영화 보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마약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막 상담하고 치료받는 예. 그런 장면들이 자기 고백하고. 우리한테는 아직 조금 낯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마약 치료에 대한 뭔가 체계적인 것들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앞으로 좀 보완해야 할 점들을 아주 잘 짚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 이제 칠판을 저희가 이제 아날로그여서 잠깐 시간이 걸려요. 저희가 2022년은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미리 여쭤보고 그 답을 여기에 좀 적어본 거거든요. 나에게 2022년이란 혼자가 아닌 함께다. 이거 혹시 써주신 분 어디 계실까요? 어떤 혹시 함께 오셨나요? 예. 아, 네. 제가 이제 2022년이 혼자가 아닌 함께라고 썼는데요. 앞에서 네, 얘기 나눴던 거리두기 해제랑 관련된 일들인데 예. 아무래도 이제 저는 대학생이고 대면으로 학교를 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그냥 온라인으로 혼자만 했던 과제들을 친구들이랑 함께 하고 또 뭐 스터디라던가 다양한 활동들을 같이 하면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좀 다 같이 머리 맞대고 좀 고민하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저렇게 썼었습니다. 예. 정말 좋은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 사람 2명은 김 작가가 그냥 그러신 예.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 결혼을 하셔서 그런가 했는데 한 명 더 그렸어야 오해를 못하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덮밥이라고 써주신 분은 어디 계실까요? 오, 왜 덮밥이었어요? 사실 오늘 뭐라고 말씀드릴까 하다가 제가 그때 딱 덮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덮밥이 여러 재료들이 덮여져서 완성이 되잖아요. 네, 저도 올해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학교에 가게 되고 여기 에듀필 동아리에도 올해 처음으로 들어가게 돼서 네, 악기 연주도 하게 되고 2학년 때부터 교육 실습을 나가서 예. 네, 처음으로 초등학생들 앞에서 수업도 해보고 이러면서 네, 다양한 경험들이 저에게 재료들처럼 쌓여서 네, 덮밥이었다고 올해를 표현해 봤습니다. 정말 설명이 좋은데요. 그러게요. 그 혹시 악기는 어떤 거 연주하세요? 저는 비올라를 맡고 있습니다. 비올라. 예. 사실 덮밥에 말씀하신 내용들은
오케스트라의 하모니처럼 그러게요. 어우러져서 뭐 연상이 그렇게 이해를 또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 위에 전기장판은 어디 계실까요? 예. 아, 멘토 네. 동아리에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를 마지막으로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 연도에 어떻게 앞으로 취업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아서 되게 방황을 많이 했고 결국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가 시행착오를 겪었던 모든 것들이 내년에 이제 또 취업 시장이 한파가 닥친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지금까지 노력이 이 내년에 전기장판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믿어서 저는 전기장판이라고 썼습니다. 와, 오늘 오신 분들이 다 표현력이 너무 뛰어나셔서 김 작가님 이거 무슨 힌트를 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 네, 시적인 표현으로 예, 감사합니다. 정말, 예. 저도 IMF 때 졸업했어요. IMF 때 졸업했는데 예. 직격탄을 맞았다가 한 1, 2년 백수로 있다가 나중에 또 취직이 또 되고 그러더라고요. 예. 너무 뭐 한파가 있지만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 네. 그 딱 한 분만 더 볼게요. 예. 새롭게 태어난 해라고 해주신 분은 어디 계실까요? 네. 아버님께서. 예, 아버님 예. 좋은 의미가 아니라 작년에 저희 부모님 두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아, 예. 그래서 제가 올해는 새롭게 태어난 것 같다라고 예.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쓴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새롭게 네. 태어날 수 있다로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일 솔직한 내용이어서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로또. 아, 여기에 계신 분이 아니라 저희 제작진이 아. 적으신 거라고 하네요. 자, PD 중에 누구예요? 로또. 아, 김성땡 PD.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제작진이 재밌어 보이려고 넣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안 될 건데. 네. 네.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내가 여기 와서 뭐 여러 가지 저희가 10대 뉴스, 올해 뉴스에 대해서 했는데 그런 얘기도 좋고요. 이런 얘기는 꼭 하고 가야 되겠다 하신 분 혹시 있으시면 예.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저기 맨 가운데 앉으셔서 아자아자님은 아자아자 아. 맞으시죠? 계속 좀 혹시 나를 시키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도 있어서 예. 한 분 손 드셨어요? 네, 뒤에.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제 닉네임을 아자아자로 지었는데요. 예. 올해 한 해가 누군가에겐 길다면 길고 짧았다면 짧을 수도 있었던 그런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며칠 뒤면 새해가 밝는데 새해에는 모두 아자아자 힘내셔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어서 아자아자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힘이 나는 말이네요. 정말 마치 지금 아자아자님이 자 제가 아자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자해 주세요라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거는 안 하겠습니다. 뒤에 아까 손 드신 분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오늘 약간 소감처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닉네임이 정혜수정인데 제가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정혜수정이라고 하게 되었어요. 제가 안 그래도 학과 특성상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좀 더 뉴스를 마주할 기회가 정말 많은데 제가 평소에 JTBC를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와서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도 보고 여기 견학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이렇게 올해 마무리를 뭔가 정외과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즐거운 하루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고맙습니다. 자, 네. 저희가 원하는 대답이 나왔기 때문에 끝낼까요? 저희가 두 분을 뽑아서 영화표를 드리기로 했거든요. 혹시 이 중에서 기본 기념품이 있고요. 추가로입니다. 그렇죠. 기본 기념품은 저희가 JTBC 물건 다이어리 드린다고 합니다. 2023년 다이어리 드릴 거고 영화표는 두 분께 드릴 건데 박 부장님께서 한번 뽑아 주실까요? 이 중에서 혹시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그러면 다 남은 게 봤으니까 전기장판님 아까 저기 따뜻하시라고 네. 일단 추울 걸 미리 예상하셨기 때문에 따뜻하게 영화표 보시고요. 안앵커가 또 네, 저는 저기 5,000원 받은 5천 아들이 있어요. 제가 뽑으면 안 돼요. 어쨌든 예. 혹시 여기 적어주신 게 있어요? 신수구님? 없어요.
그러면 저는 새롭게 태어난 햇님께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네. 네. 예. 힘내시고 그 아드님하고 반반 나눠서 쓰시라고. 예. 네. 오늘 이렇게 2022년 마지막 금요일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2023년에는 저희 모두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오늘 고맙습니다. 저기 한 5분 정도 이제 유튜브는 끝났고요. 아마 여기까지도 송출은 될 텐데 네. 5분 정도 저희 스튜디오에서 사진도 좀 찍으시고 예. 저희 나머지 이제 퇴근해.